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현재는 횡보 중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조정 인쇄가 완연하고 하늘색 후행 스팬 드디어 캔들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가 캔들 보니까 전환선, 기준선 다 깼어요. 그래서 아마도 3100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한번 캔들 차트에서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면 A, B, C 형태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RSI는 50 근처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관계로 시장이 프리오하다가 결국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사실은 더 취약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쌍봉 모양을 만들었네요. 하늘색 후행 스팬을 봐도 그렇고 주가 캔들 봐도 쌍봉 모양 만들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취약하죠. 코스닥이 취약하다 보니까 하늘색 후행 스팬 주가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는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RSI도 재차 데드크로스 나면서 40근방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이 더 안 좋고 나스닥입니다. 미국 증시 자체는 뭐 문제가 없어요. 미국 증시는 뭐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기준선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했고 상승세로 복귀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이 캔들 자체가 뭐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전환선,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세 복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뭐 가까이는 일본, 중국, 대만 이런 걸 봐도 코스피가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겁니다. 결국 대주주 양도세 그게 문제인 거지. 국고채 10년물 가격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질 못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뭐 내려갈 건가 여기에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채 10년물 가격도 랠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도 못 내립니다. RSI도 재차 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50까지 떨어져서 금리도 못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뭐 위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이게 1350원 밑으로 내려와 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잘 버티고 있고 좀 안 좋은데 할색 후행 스팬 보면 주가 캔들 위에서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RSI는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어쨌든 환율이 본격적으로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얘도 계속 껄쩍대고 정부도 깔짝대고 아무튼 깔짝대는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65달러 거기서 박스권이니까 유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에 영향 미치는 거는 관세밖에 없는 거예요. 관세가 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LRS 한번 LRS 막 완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LRS 옆으로 그냥 흐르고 있고 R스퀘어도 그냥 흐르고 있고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음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RSI도 재차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 나면서 50 밑으로 내려가서 캔들이 중심선 밑으로 중심선 21선인데 2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어 있어서 변동성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재로 보면 6월 말부터 조정인데 딱 2달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팬데믹 때 보면 2달 반 조정했어요. 2달 반. 지금 2달이니까 2주일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공교롭기도 하네요. 2달 반이고 그렇죠. 한번 캔들을 이따가 또 캔들 차트 볼 때 있으니까 파동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반에다가 MACD 오실레이터 보면 뭐 3번 정도 지금 저점이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3바닥인데
이것도 보면 저점이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해버리면 안 되는데, 차라리 이게 지금 바닥을 찍어버리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토캐스틱을 볼게요. 스토캐스틱이 보니까 단기, 중기 뭐 이렇게 한번 엎어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단기가 다시 꼬꾸라졌어요. 다시 꼬꾸라져서 침체권으로 다시 내려왔고, 중기는 버티고 있고, 장기도 슬슬슬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가 바닥을 봐야만 하는가, 30까지 내려와야만 하는가, 침체권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팬데믹 때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침체권까지 떨어졌거든요. 단기, 중기 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쳤어요. 아직 이게 뭐, 내일 당장 볼린저 밴드 하단을 안 치더라도,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토캐스틱 지표들 자체도 다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이죠. 수급을 보면은, 바닥은 외국인이 잘 잡아줬어요. 팔아가지고. 올렸는데, 6월 말에 조정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강간무소식이에요. 완전히 박스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도 별로고, 외국인도 안 사고, 뭐, 다 안 사요. 개인도 안 사고, 기관도 별로 안 사는. 아주 그냥 안 좋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입니다. 월봉 보니까 이번 달에 음봉이 확연해지네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 잉태형인데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팬데믹 때 보면 음봉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뽑아 올렸으니까 이번 달에 음봉 나오고 다음 달까지 음봉 나오더라도 10월에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벌써 또 한 달 미뤄지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뭐 우주선 이탈한 건 안 좋았고 회복한 건 좋았지만 도지형 캔들 별이 떴는데 별 아래서 출발했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뭐 거의 우주선은 이탈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네요.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최고점에서 한번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 뭐 순수하게 치면 이전에는 모른다 치고 이게 A파 하락입니다. B파 반등, C파 하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C파 하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61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100 정도, 3100을 이탈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좀 늘어졌다가 더 후에 3100까지 떨어지면서 61선을 만날 거고 여기서 쓰러지게 되면은 아마도 3100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파동이 아니냐 싶습니다. A, B, C. C파동이 나와야 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C파동이 나올 때 아마도 정부가 그렇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5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옛날 거 한번 볼까요? 옛날에 보면은 팬데믹 때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게 결국은 그 61선 거의 이탈해 버렸거든요. 61선 파란색이 61선인데 61선 이탈하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사실상 21선이 자꾸 이제 위아래로 등락을 하는 관계로 뭐 61선 이탈했는데 이번에는 61선까지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61선 근방에서 아마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3100이나 3050, 이 정도까지 하락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A, B, C로 떨어지는 형태라 하락은 좀 열어둬야 됩니다.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가 꼭지 틀은 모양이죠. A, B, C로 떨어지는 모양. 코스피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A, B, C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고 RSI도 50으로 떨어졌네요. SK하이닉스는 사실은 하락하는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일단 전환선을 회복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눌림목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별로 좋지 않고 오늘 KB금융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어, 장대 양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고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한지주도 별로 안 좋았고 음봉 다 안 좋았죠. 삼성화재랑 생성생명 보험주만 좀 상대적으로 버텼고 증권주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버티긴 했는데 삼성물산도 뭐 네, 한국전력도 음봉 떨어졌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주만 좀 버텼네요. 크래프톤 여전히 땅굴 파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헤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가 한번 상승한 다음에 잘 버티고 있어요. 카카오가 잘 버티고 있고 네이버는 뭐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락세에 있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왠지 얘도 지금 매물을 맞는 느낌이에요. 건설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게 별로 없네요. LIG 넥스원, 현대로템은 저점 근처에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T, SK텔레콤 뭐 그냥 행보하고 있습니다. 고퍼스가 약간 모양이 좋아졌어요. RSI도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내일 또 한 단계 더 폭락을 하게 되면 고퍼스가 또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일단은 기준선 깼습니다. RSI도 내려오고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레버리지가 여기는 깨겠죠. 이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23,400원인데 상당히 근데 여기서 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ABC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수급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다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었는데 최근에는 안 사요. 8월달 들어서는 현물을 거의 안 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사고 있고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물 볼게요. 선물은 매도세, 선물은 계속 만 계약 이상 또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여전히 매도세고 그러면 뭐 사실 콜풋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뭐 지난주에 만기였는데 7월, 8월 콜은 뭐 조금 마이너스 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풋은 좀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위보다는 아래를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아닌데. 콜 가격 보니까 콜 가격 다시 한번 바닥을 칩다. 거래량도 터졌고, 뭐 그렇게 많은 거래는 아니죠. 어쨌든, 콜이 별로 좋진 않네요. 거의 바닥 근처에까지 뭐 내려와 있고. 풋을 볼까요? 풋은 뭐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 약간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일단 3100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로 마칠게요.